즉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는 어떤 구체적인 퍼포먼스나 결과들보다는 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관들과 국가에서 채택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은요, 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들,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정말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기관들과 국가에서 채택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은요, 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비트코인에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고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장 탈중앙화된 자산이죠. 그리고 보안성도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유동성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동력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높은 보안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유동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잠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떤 기대치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트코인 생태계는요,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제한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두 가지의 형태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라는 이 레이어 1 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런 노력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디너스 프로토콜과 BRC20,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활성이 되었던 룸 프로토콜을 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1 위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옆에다가 레이어 2를 갖다가 같이 덧대서 거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D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들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택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스택스보다 초기에 더 부각되었던 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즉 결제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부각이 되었는데, 요즘은 어떤 결제보다는 이 뎁 기반의 어떤 D앱 기반의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들과 시장의 관심도들, 즉 내러티브들은 꾸준히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 오디너스 프로토콜이나 BRC20, 룸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민코인이라든지 NFT를 발행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구현하는 그런 기반들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마련되지 못했고 가야 될 길들도 꽤 멀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는 어떤 구체적인 퍼포먼스나 결과들보다는 시장의 기대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 주목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레이어 1에서 룸 프로토콜과 오디너스 그리고 BRC20의 트랜잭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룸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가지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월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BRC20이 너무 공간에 아주 더미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룸 프로토콜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나온 겁니다. 즉 룸 프로토콜은 처음부터 탄생할 때부터 BRC20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의 저장 공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레이어 1, 즉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는 룸 프로토콜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러티브들이 강해지고 있죠. 민코인이 한창 폭등할 때 DOG, 독 고투더 문이라고 하는 이 DOG라고 하는 민코인이 크게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룸 프로토콜 중에서 초기에 발행된 룸 프로토콜 토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알식이나 펍스, 사토시, 로버, 디센트럴라이즈드나 루닉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많이 투자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권유드리지 않고요. 소량으로 조금씩 담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직에덴 같은 탈중앙화 마켓에 가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게이트.io 같은 거래소에서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 룸 프로토콜을 필두로 해서 레이어 1에서 시도되는 여러 가지 어떤 토큰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NFT 발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들은요, 우리가 어떤 찬반의 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네트워크와 생태계가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실험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와 생태계가 더 커지면서 시장의 어떤 가격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게 된 거죠. 그런데 채굴 보상들이 만약에 끝나게 됐을 때 거의 채굴 보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채굴자들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인가, 그 관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룸 프로토콜을 필두로 한 움직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요, 이미 트랜잭션 수수료가 채굴 보상을 더 넘어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은 시장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시고 더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